상해 사고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냐 질병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담보를 할 때 질병보다는 상해 쪽 담보가 큰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겪은 사고가 상해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질병적 요인이 있다 그러면 이걸 질병으로 해서 보상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물론 상해와 질병이 꼭 또 같이 담보를 한다 그러면 구별의 실익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상해 쪽이 더 유리하다, 보험 수익자 입장에. 더군다나 후유장애 관련돼서는 질병 쪽의 후유장애는 좀 약해요. 80% 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거나 50% 이상의, 그러니까 장애지급률 50% 이상의 특약의 경우에만 담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해의 경우 3%부터 보상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해가 훨씬 더 폭이 넓다. 수익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니까 보험 수익자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입은 사고가 상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해와 질병,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이것이 상해인지 질병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상해는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상해 사고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 특히 이제 질병과 같이 결부됐다라거나 이런 있을 때 인과관계 입각에서 그 보상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인과관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과관계, 인과 그러면 원인과 결과다. 선행사실과 후행사실 사이에 어떤 걸리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있어야 된다. 일반 배상책임보험론에 있어서 인과관계설의 통설은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조건설이 아닙니다. 조건설은 A가 아니면 B가 아니었을 텐데 라는 가정이 성립을 하는 경우에 그걸 보상책임 요건으로 하는 것을 조건설이다 그러죠. 조건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것이 많아가지고 좀 수업이 늦어졌어요. 강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학생 여러분들이 빨리 귀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 아주 급하게 내려간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해서 강의를 끝내줬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촉박하게 급하게 달려 내려가다 엎어져서 깨졌다, 다쳤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을 시간을 촉박하게 만든 그 책임이 과연 교수인 나에게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죠. 이걸 조건설입각에서 본다면은 내가 강의를 빨리 제 시간에 끝내줬더라면 여러분들이 당황해하지 않고 촉박해하지 않고 급하게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교수님이 강의를 늦게 끝내는 바람에 제가 빨리 가려다 늦었습니다. 이게 조건설이죠. 조건설이죠. 길 건너 담배가게에 담배 사오라고 사장님이 격리 여사원한테 시켰어요. 나쁜 놈이죠. 격리 여사원이 담배 시부름 같은 거 시키면 안 돼요. 격리 여사원이 길을 건너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조건설 입장에서 본다면요, 담배 심부름을 안 시켰더라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조건설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걸려버린다, 이렇게 폭이 아주 넓다. 거의 대부분 다 걸려요. 내가 저녁에 그 영어 회화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다닌다는 게 아니라 가정이죠. 영어 회화를 다니고 있는데 그 영어 회화 수업을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쳤어요. 근데 영어 수업을 받았던 이유가 우리 회사가 영어를 좀 해라, 제 애국어를 해라, 왜냐면 애국 나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자꾸 권장했다라는 거죠. 회사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회사에서 나한테 영어 공부라고 안 시켰더라면 내가 학원에 안 갔을 것이고
학원에 안 갔다면 학원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었을 때 이렇게까지 조건을 자꾸 비약하는 거예요. 그럼 조건설 입장은 지금 현재 가해자 입장에서 즉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다라는 거죠. 가혹하다. 그래서 조건설 입장에서는 배상 책임을 논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배상 책임 쪽에서의 인과관계 통설은 상당 인과관계설이죠. 상당 인과관계설. 말 자체가 어려워요. 상당 인과관계. 이거 쉽게 풀어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상당히. 여기서 상당이라는 것은 적당히라는 뜻입니다. 적당히. 그래서 결과와 원인과 결과 사이, 선행사실과 후행사실 사이에 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래야만이 배상 책임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이 격리 여사원에게 사장이 담배 심부름을 안 시켰더라면 사고가 안 났을 때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서요. 사장이 무리하게 그 길을 건너가지 아니하면은 담배를 사올 수가 없어요. 담배 가게가 없어서. 근데 그 길을 건너간다는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차들이 달리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사장이 사실상 협박을 한 거죠. 너 담배 안 사오면 자를 수도 있다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니까 격리여사원이 어쩔 수 없이 길을 건너갔다. 아주 나쁜 놈이네요, 사장님이. 그렇다면은 이거는요. 통상적으로 그러한 위험한 길을 건너가게 하면 사고가 통상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A가 아니면 B가 아니었을 텐데 A면 통상 B일 수도 있다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한 거죠. 이런 경우는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담배하고 상관없이 담배는 조건에 걸렸지만은 그런 길을 건너게 하는 행위는 통상 해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있다. 인과관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특히 이제 자동차 보험 쪽에서 운행인 경우만 자배법상에 보상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하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인지 여부에 관한 인과관계 여부는 엄청나게 많은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다. 인과관계를 따질 정도의 숙련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 많은 사례를 알아야 되고 판례를 알아야 되고 앞뒤 전후 사정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문제는 특히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문제는 쉽지가 않다. 어쨌든 상당 인과관계는 보험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통설로 본다. 물론 가장 엄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과관계 있으면은 그래서 배상 책임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문제, 가해자 배상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엄격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인과 결과 사이를 따지는 인과관계 입장에 상당히 인과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좀 가장 엄격한 것이 상당 인과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인과관계에 관한 설로서 근인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까운 원인이 이 담보는 것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화재보험이 이걸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담보되는 원인과 담보되지 않는 원인이 병합하여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그 손해가 보험 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에서 담보되는 원인이 그 사고에 가장 가까운 원인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총을 쐈는데 총을 쏴가지고 거기서 화염이 나왔어요. 지나가는 유류를 싣고 가던 차에 이 파편이 튀어가지고 거기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났다. 그럼 결국은 나중에 그 유류 수송 자동차가 불에 뭐 타버렸는데 이것이 화재보험에서 예컨대 화재보험이라면 화재에 해당이 될 것이냐는 이게 근인설입니다. 결국은 그 유조차가 타게 된 가장 가까운 원인은 화재였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전에 원인은 어디서 출발을 해요? 총을 싼 것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지만은 그 총을 싼 것이나 이런 것은 먼 원인이죠. 원인인 거죠. 근인이 아닌 거죠. 가장 근인은 뭐더라? 바로 화재였다. 그러니까 배상한다.
이건 화재보험 쪽 같은 데서 이렇게 손해보험 쪽 입장에서 담보하고 있어요. 이 근인설을 우리 상해보험 쪽까지 치고 들어오면 좀 힘들어집니다. 옥상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추락해서 사망했어요. 사망 원인을 보니까 두개골골절과 뭐 경막하 출혈이더라, 뇌간부 출혈이더라, 이렇게 머리를 다쳐서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상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외견상으로 받을 수 있고 근인설의 입장에서 봐도 받을 수 있죠. 왜냐? 사망한 원인이 두개골 골절이라는 부상, 추락이라는 것에서 출발했다라는 얘기죠. 추락함으로써 다쳤으니까 추락 자체가 상해 원인이 됐으니까 급격성, 우연성, 회래성 다 갖췄으니까 상해다. 이럴 수가 있고. 근데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뭐였어요? 이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진 이유, 높은 곳에 떨어진 이유는 알고 봤더니 천간증, 간질이죠. 간질이라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질병의 발현으로 간질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추락을 했다. 그러면 원인은 무엇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것에서 출발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록 근인의 입장에서 추락은 뭐가 해당이 돼요? 저기로 해당이 되지만 보상이 되겠지만은 이런 경우는 질병이 원인이 됐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질병 때문에 죽은 거냐, 상해 때문에 죽은 거냐? 자연적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경우는 질병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적 추이설, 자연추이설이랍니다. 인과관계 유무 판단을 어떤 사실의 자연적인 추이, 자연적 추이, 흐름이죠. 흐름에 따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경험치게 봤을 때 맞다. 아까 옥상에서 떨어진 사람의 경우에 상해보험에서 담보할 것이냐를 따질 때 이거는 상해보험 담보 폐지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연적으로 그 전체를 놓고 판단했을 때 이거는 질병이라는 감질이라는 질병에서 떨어지고 그거로 사망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흐름 자체가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생각 자체도 자연스럽죠. 이게 자연적 주의설입니다. 자, 어쨌든 상당 인과관계, 근인설, 자연적 추이설에 대해 살펴봤는데 배상책임보험 쪽에 있어서는 상당 인과관계에서 가장 엄격한 걸 취하고 있고 화재보험에서는 근인설, 그리고 이 우리 상해보험 쪽은 자연적 추이설이 가장 그래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물론 우리 상해보험 쪽에서 상당 인과관계 있으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추이설보다도 오히려 상당히 더 엄격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해 보험금 관련한 것은 민사예요. 민사에서 그럼 대법원 민사에서 인과관계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거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다. 대법 판례는 이렇게 봤어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다. 민사 분쟁에 있어 인과관계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상해 사고로 인해 그 직접 결과로서 상해 또는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일정한 보험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해보험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민사 분쟁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 아니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면 충분하다. 이렇게 됐어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죠. 이거는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특히 의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법적으로 빠져봤을 때 그러한 일이 있으면 그러한 관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 뭐 이 정도죠. 예컨대 고혈압이 심근경색을 일으킨다. 명백히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고지무 위반이 고혈압인데 나중에 심근경색이 일어났다. 이 둘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했대. 이거를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로 따지면 과연 이 사람에게 뭐가 왔느냐, 고혈압 때문에 심근경색이 왔냐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는 바로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
그렇지 않다. 사회적 법적 관계에서 따지면 좀 더 쉬워지죠. 고혈압 가진 사람이 이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고혈압 없는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높다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이거는 사회적 법적 관계에서는 인과관계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고지 의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다. 민사에 있어서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상해와 질병이 경합이 됐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사례별로. 사례가 아니라 사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귀향의 질병은 없었습니다. 상해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결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에 물려서 광견병이 발생한 경우. 개에서 물린 것은 상해죠. 근데 광견병이라는 질병이 걸렸다. 그럼 요거는 뭐다?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개에 물린 것이 원인이 됐더라. 개의 원인이 문제가 돼서 질병이 발생한 게 좋았다. 흉부타박상, 타박이라는 것은 맞았다는 이야기죠. 흉부에 힘이 가해져서 흉부 타박으로 인해서 늑막염이 발생했다. 그럼 늑막염이라는 병은 질병적 요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흉부 타박이라는 사고, 상해가 먼저 앞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해로 본다. 상해가 질병을 야기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상해 사고가 직접 결과로서 질병이 발생했죠. 개 물려, 광견병, 흉부 타박으로 늑막염. 그렇다면 이제는 상해 사고가 기왕에 있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상해 사고가 기왕의 질병을 악화시킨다. 이런 기왕증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약관에 상해보험약관에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른 신체의 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이라는 규정을 따로 뒀어요. 다른 신체의 장애 및 질병 영향이라는 규정을 따로 명문화해 가지고 여기에서 기왕증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공제하겠다. 이게 명문화되어 있죠. 대법 판례는 이 다른 신체의 장애 및 질병이라는 즉 기왕증 공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기왕증을 공제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일반적인 면책약관의 해석 방법 등 있을 때 안 된다. 그렇고 있지만 다만 다른 신체의 장애 및 질병이라는 영향이라는 이런 기왕증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왕증 공개를 할 수 있다. 점 그렇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기왕의 질병을 상해사고 악화시킨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 일반적으로 디스크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디스크. 사실은 디스크라는 말은 틀린 경우죠.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 척추 운동을 도와주는 이 수액이 있어요. 수액. 그것이 뭐 생긴 모양이 디스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크라 그러는데 디스크, 추간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추간판 자체가 도망을 가는 게 아니죠. 사고는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그 추간판 자체는 수핵,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안에 내용물이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고 또 뭐 우리 운동을 잡아주고 또 그다음에 충격 완화를 시켰는데 이 수액이 퇴행성 병변을 일으키는 거죠.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 수액이 약해지는 수액을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물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껍질 부분 어떤 낭이라 생각하고 그 낭 부분이 터지는 경우죠. 터져가지고 안에 있던 수액이 도망간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수액 탈출증이 낫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통념상으로 디스크, 추간판 탈출, 뭐 수액 탈출, HMP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용어는 추간판 탈출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해볼게요. 추간판 탈출이 있던 환자인데 피보험자가 경면 사고로 인해서 염저가 발생했어요. 염저는 허리가 삐는 거죠. 염저가 발생했는데 동시에 기왕의 퇴행성 병변인 추간판 탈출 증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장기 입원을 하게 된 케이스에 요거를 상해보험에서 담보할 것이냐, 질병보험이 담보할 것이냐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여도의 정도라는 걸 따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상의 기여원 정도를 프로스로 표시하면 외상 기여도, 질병이 기여한 부분을 따지면 질병 기여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에 당뇨병이 악화돼서 일반 사람보다 정상적인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뭐냐면 이 사람은 당뇨병이라는 기왕의 질병이 없었더라면은 어째요? 없었더라면은 치료 기간이 남들보다 길어지지 않았을 때 훨씬 길었다. 이런 경우에 당뇨병이 악화시켰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뇨병이 악화시킨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기왕증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방금 같이 추간판 탈출이 생겼다, 뭐 기왕의 당뇨가 악화됐다는, 이거는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큼만 보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병이 상해 사고를 야기시킨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기왕에 질병이 있던 피보험자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상해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피보험자가 갑자기 뛰어가다가 심근경색을 일으켜 넘어지면서 사망했다. 넘어지면서 결국은 두개골골절, 뇌출혈 등의 어떤 상해 요인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연적 추이설의, 아까 영광이 설명했습니다. 자연적 추이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왜 쓰러졌다? 심장질환으로 쓰러졌다. 그러면 심장질환 자체가 원인적으로 질병인데, 이것이 선행돼서 상해 사고를 유발시킨 것은 맞지요. 맞지만은 질병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자연적 추이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방금 같이 질병이 상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정확한 심장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 쓰러졌다. 이러면 좋은데요. 어떤 사람이 환자가, 어떤 피보험자가 어지럼증이 있었어요. 어지럼증이 있어가 넘어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머리를 다치고 부상했다. 근데 사람은 이 어지럼증이 있었다는 것도 어떤 의미로 보면 질병이긴 한데요. 어지럼증은 일반인들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어지러울 수도 있고, 아침밥을 굶었다라거나 그러면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경우에까지 뭐다? 이것도 질병적 요인 아니냐. 사실은 입증 책임의 문제긴 한데요. 정확한 입증을, 어지럼증이라는 질병이 있었으면 입증하면 그것도 보험회사가 이기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어지럼증은 넘어졌다, 이런 경우에 뭐 그 경우는 어지러워서 넘어졌는지 발을 잘못 실족해서 미끄러진, 이거 알 길이 없죠, 사실은. 이런 경우는 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질병과 상해는 이렇게 질병이 상해 사고를 야기시켰다, 물론 면책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입증 책임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분쟁이 실무에서도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관관계를 의학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보상을 해야 된다. 어지럼증으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어지럼증이라는 병이 이 사람에게 있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었으면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 상해 사고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에 위궤양이나 12지궤양 등이 진단되어서 별도 치료를 받게 됐다. 그 다음에 기왕에 당뇨병 환자가 상해 사고로 치료 중에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됐다. 이 조건설 입장에서 병원에 안 있었다라면, 병원에 있지 않았다라면 사망하지 않았겠다,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즉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안 죽었을 건데, 이런 성립해야 돼. 그건 아니죠. 예, 이 경우는 사실은 교통사고하고 무관한 경우예요. 위궤양이나 12지장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약을 대량 투여를 했다라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단순히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위궤양이나 12지장 궤양이 교통사고 발생 기간 내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뇨합병증으로 사망이 됐다 그러면은 어려워요. 왜냐면 이 당뇨합병증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교통사고를 입었다 그러면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같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겠지만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비율적 보상을 많이 합니다. 비율적으로. 물론 약관상으로 아까 말했던 경증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경증력을 따져야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뇨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면 당신은 교통사고인 대퇴골 골절하고 상관없이 교통사고가 아닌 당뇨로 죽은 것입니다. 못 주겠습니다. 이럴 것이고요. 보험수익자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서 당뇨를 악화시킨 경우 아니냐.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과관계에 관한 문제만큼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분란을 가져오고 있고, 사실 이걸 정확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강의와 달리 지금 현재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인과관계는 공부하는 처음 단계에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이거 외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만이 다음 문제를 풀어가는데 쉽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또 이야기하고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번호는 제 강의를 통해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서 먼저 이해가 선행이 되고 나중에 그걸 암기한다라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내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닭고기를 먹어가지고 닭고기가 우리 몸에서 살로 가는 거야. 이제 닭고기가 이렇게 이거 닭고기가 이렇게 오돌토돌하니 무슨 소름 끼치는 부분, 이 닭살이라고 그러죠. 그럼 닭고기 먹으면 닭살이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이론적 지식이라는 것이 내 머리를 통해서 들어가서 다시 이것이 현출이 될 때는 내 나름대로 해석에 의해서 바뀌게 돼 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먼저 이해를 하자 이렇게. 그래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물 푸기식으로 맞고 품는다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요 교수님, 그래서 맞고 품을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손해상대 시험 공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맞고 품어서 되는 것이 있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맞고 품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의 하나다. 물론 암기해야 될 것도 많지만은 이해를 통해서 훨씬 더 훌륭한 답안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손해사정사 시험의 배상책임보험 문제, 요거는 맞고 품어서 안 됩니다.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이 계산 문제 풀 수 있고요. 우리 상해보험, 재산보험 쪽에서도 암기할 게 많은 과목이긴 하지만은 이런 인과관계 같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추론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 보았습니다.